한국? 똑같이 생긴 아파트의 칙칙한 회색 건물뿐이잖아요. 감각도 개성도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라고요? 여기 미국의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축 설계사 알렉산더는 한국의 아파트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한국의 어떤 곳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먼로라고 해요. 저는 항상 건축가로서의 제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그동안 저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인상적인 건물들을 설계했어요. 미국의 현대 기술에서 최고의 디자인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최신 기술과 멋진 디자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는 구식이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걸 바꿔놓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메일에는 한국의 한 단체에서 보낸 것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초대였어요. 아름다운 전통 양식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결합한 현대식 주거 단지를 건설하자는 계획이었어요. 초대장을 읽을 때 설레임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 건축? 옛날 집에 불과한 거 아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전은 컸고 보상은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 건축사들을 믿지 못해서 혼자 가지 않았어요.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멋진 감각을 지닌 사랑하는 아내. 건축과 디자인을 전공하는 총명한 대학생 딸 릴리를 데리고 갔어요. 이번 한국행이 단순한 직업적 도전뿐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약간 긴장되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건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착륙하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옛 아이디어와 현대 기술이 결합되는 개념이 제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아직은 약간 회의적이었지만요. 그동안 제가 설계했던 수많은 유명 건물들을 떠올리며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가 건축의 위대함에 대한 제 생각에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익숙했던 것과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리는 분주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현대적인 기기들이 여기저기서 보였고 사람들은 낯설면서도 매혹적인 에너지로 움직였어요. 이 새로운 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프로젝트 자체는 제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현대 시스템과 최첨단 디자인에 의존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전통적인 한국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이 도전은 제 가슴을 설렘과 두려움으로 뛰게 했어요. 과연 저는 옛것과 새것을 모두 존중하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벅찼지만 동시에 엄청난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작업을 관찰하면서 제 처음의 의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고대 기술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보면서 저는 이제껏 본 적 없던 새로운 조합에 존경심이 조금씩 피어올랐어요. 아직은 공개적으로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제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도전이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배우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보자는 의미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함께 춤추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거였어요. 비록 제게 몇 가지 의구심이 있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을 시험하고 제 믿음을 도전하며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익숙했던 것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밝았으며 최신 기기와 화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구석구석을 장식한 기술과 예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저 안에서는 호기심의 불꽃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두 언어로 쓰인 표지판들을 보았고 사람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듯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에블린은 카메라를 꽉 쥐고 다양한 전광판과 활기찬 장면들을 찍고 있었어요. 저희 딸 릴리는 제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경이로워하며 걸었어요. 그녀가 아빠 여기 있는 멋진 표지판과 기계들을 봐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새로운 광경과 소리에 조금 압도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도시는 한창 활기가 넘치며 저희를 반겨줬어요. 도로는 자동차, 버스, 자전거들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밝은 네온사인과 광고판들이 밤하늘을 밝혀서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도시의 분주함 속에는 옛 전통과 새로운 에너지가 어우러진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현지인 운전사 민호 씨께서 저희를 태워 도심 한복판으로 이동해 주셨어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저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눈에 담았어요.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전통 건물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다채로운 간판이 걸린 작은 상점들이 거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쉬고 놀 수 있는 공원과 열린 공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어요.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민호 씨께서 간단한 영어로 한국에 관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현대 기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건물을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에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제 마음은 의심과 희망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시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호텔 로비는 전통적인 한국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최신 기술도 모두 갖추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내려놓은 후 에블린이 짧게 도보로 걸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동의하며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섰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작은 디테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길거리 판매상들이 간식과 지역 공예품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자의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릴리는 지나가는 모든 새로운 광경과 소리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 질문을 했어요. 저는 때때로 낯선 단어와 질문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그녀의 질문에 최대한 성심껏 대답하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 저희는 아늑해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곳 안에서는 갓 내려진 커피와 전통 한국 차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현지인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는 단지 현대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마음과 역사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제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어요. 여전히 미국 디자인에 대한 옛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매력과 에너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에블린과 릴리를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으며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한국에서의 첫날은 새로운 경험과 예상치 못한 교훈들로 가득했어요. 걸음마다, 광경마다, 소리마다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주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과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면서도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우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거든요. 한국의 풍부한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 주거 단지였어요. 앞으로 닥칠 도전을 생각하니 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 조식 공간으로 걸어가니 각 구운 빵과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어요. 에블린과 릴리와 함께 앉아 오늘 하루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며 어쩌면 제 오래된 디자인 관념을 바꿀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식을 마친 후 저희는 현지 파트너 이준호 씨를 만났어요.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밝은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그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저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이준호 씨는 저에게 팀에 속한 엔지니어, 디자이너, 장인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간단하고 분명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한국의 방식을 너무 쉽게 판단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과제는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한 건물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은 세련된 성과 반짝이는 자재로 현대적으로 지어지고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성과 세부 디테일이 느껴지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현지 장인분들이 아름다운 무늬를 돌과 나무에 조각하며 바쁘게 작업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손놀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고 작업 전체에 부드러운 리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옛 기법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우러지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준호 씨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제 경험으로는 현대 건물들은 중앙 난방이나 라디에이터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을 따뜻하게 유지했었는데 여기서는 온돌 시스템이 바닥을 직접 데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준호 씨는 작은 모형을 보여주며 바닥 아래에 깔린 파이프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방법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라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대단한지 느끼면서 예전의 의심들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며 프로젝트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디테일들을 관찰했어요. 어떤 벽은 전통적인 한국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다른 부분은 스마트 센서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팀 전체가 각 단계마다 꼼꼼히 계획하며 모든 현대 혁신이 옛 방식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썼던 게 느껴졌어요. 엔지니어 분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열정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하루 종일 현지 작업자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 중 목수 진우 씨께서는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 도구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도구는 오래되어 보이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아무리 오래된 아이디어라도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테라스에 모여 앉았어요.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함께 옆에 서서 아이디어와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현대 기술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깊은 역사와 세심한 장인 정신을 가진 전통에도 그 나름의 강점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건물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바라보던 저는 오늘 하루 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스마트 주거 단지를 짓는 것을 넘어 두세 개의 장점을 섞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맑은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심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앞으로도 도전이 많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보여준 것처럼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하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에서의 제 삶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교훈을 주었고 모든 대화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준호 씨와 팀원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며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심부까지도 탐방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이준호 씨께서 저를 도심 가장자리에 있는 고찰로 초대해 주셨어요. 조용하고 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으며 그분께서 절과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옅은 붉은 벽과 부드럽게 울리는 종소리가 있는 그 절은 전통과 평화의 상징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이 땅에 흐르는 깊은 역사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준호 씨의 말씀이 오래된 돌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듯했고 저는 과거의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프로젝트 현장으로 돌아오자 그동안 놓치고 있던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통 도구를 사용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기법으로 작업하는 현지 장인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전에 만난 목수 진우 씨께서는 안정적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무에 무늬를 새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전통 기법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오래된 방법들이 단순한 건축 기술을 넘어서 문화 자체를 보존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점심시간마다 저희 팀은 넓은 그늘 아래 큰 우산 밑에서 함께 모여 앉았어요. 그곳에서 한식요리로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서양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한국의 현지 팀원들은 가족 전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들려주셨어요.
그 시간들은 웃음과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고 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어느 오후 건물의 한 부분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던 중 기술적인 문제로 꽤 답답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 습관대로 현대적인 해결책만 고집하려고 했는데 그때 젊은 엔지니어 수민 씨께서 다가와서 현대 기술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응용된 전통적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가끔은 옛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라고 수민 씨께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배움이란 바로 한때 의심했던 곳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모든 만남은 제 믿음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어요. 저는 한국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고대 예술과 현대 디자인의 융합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작업의 모든 부분에 들어간 인내, 세심함, 그리고 꼼꼼한 디테일에 감탄하며 경험 많은 장인부터 젊은 엔지니어까지 각자가 소중한 가치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매일 저녁 저희가 머물고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강인함과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진정한 혁신이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함께 만들어갈 때 일어난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는 힘든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한국에서의 저희 작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일어났지만 또 다른 날은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대 기술과 오랜 전통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매 도전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느 분주한 아침 저희는 디자인의 일부가 한국의 엄격한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서구에서 디자인할 때 누렸던 제 자유로움이 그리워졌어요. 제약 없이 실험할 수 있었던 그때의 느낌이었죠. 청사진 앞에 서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믿었던 현대 시스템 팀이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기법과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지 파트너 이준호 씨께서 차분하고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이준호 씨께서는 한국 건축에서 안전과 전통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모든 규칙에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각 문화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분의 말 속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의 아내 에블리는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었어요. 에블리는 제가 계획했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 규정과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할 수 있는 작은 디자인 변경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녀의 제안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한국 전통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 릴리도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적이었어요. 릴리는 현대 기술과 전통 한국 건축에 대해 여러 시간 동안 조사했어요. 그녀가 스마트 센서를 오래된 건축 기법과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자 눈이 반짝이며 신이 났어요. 아빠, 이 아이디어 한번 봐요. 라고 하며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그녀의 열정은 어린 마음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때 저희 프로젝트를 비웃으며 서구식 방법만 고집하던 다카리 씨도 저희와 더 가까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고 변화를 거부했지만 도전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옛것과 새것이 섞이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모두가 모여 고집스러운 디자인 문제를 논의하던 중 다카리 씨께서 예전에는 오직 현대적인 아이디어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에도 나름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희 팀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도전은 협력과 존중으로 맞서게 되었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각자의 강점을 모아 진정으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저희가 찾아낸 각각의 해결책은 건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팀원 간의 유대감도 더욱 단단하게 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장애물들은 점점 덜 두렵게 느껴졌어요. 초기의 어려움들이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임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들은 저에게 더 많이 경청하고 다른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제 아이디어와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섞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의심이 들 때에도 저희가 쌓아온 팀워크 덕분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루가 길게 끝날 때마다 저는 도전 속에서 배운 교훈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혼자서 무리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며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문화와 아이디어 그리고 마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어요. 수개월간의 고된 노력 끝에 저희는 마침내 완성된 스마트 주거 단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완성된 건물을 처음 본 그 멋진 아침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전통적인 한국미와 현대의 스마트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건물은 아침 햇살 아래서 빛났고 온돌 시스템 덕분에 따뜻한 바닥이 은은하게 빛나며 세련된 표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돋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았어요. 벽면에는 고대 한국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한 무늬가 있었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인 선들과 어우러져 전체 구조가 신선하고 혁신적으로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석등과 현대적인 분수가 만나는 작은 안뜰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감탄했어요. 제가 어디를 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울려 비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개관식에서 저는 현지 주민들과 저희 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한때 한국 아이디어의 가치를 의심했던 초창기의 제가 떠올라요.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진솔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많은 의심을 안고 여기 왔어요. 오직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아이디어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모든 문화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함께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과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라고 전했어요. 말씀을 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저희 방식을 비판하던 다카리 씨조차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쳤고 그분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순간이었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현지 파트너와 팀원들과 함께 단지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준호 씨께서는 각 전통 요소가 어떻게 현대 기술과 세심하게 결합되어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장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에블린과 릴리도 저희 대화에 함께 참여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꿈을 나누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건물 입구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 마음에 퍼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즉 존중의 중요성과 협력 속에서 발견되는 힘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계획과 스케치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은 이제 달라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과거의 지혜와 현대 디자인의 약속이 함께할 거예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의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잇는 다리와도 같은 상징이었어요. 함께 겪은 모든 도전과 배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듣고 힘을 합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단지 이 완성된 단지가 증명해 주었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벼워졌고 과거의 유산과 내일의 혁신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